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12월 6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8% 빠져서 239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연속으로 빠졌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하락폭이 꽤 큽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점 2501서부터 이제 100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반등을 했던 거를 지금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글쎄요, 어디까지 이제 빠질지 또 그게 걱정이 되는 지금 또 장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2400선을 내주고 말았고요. 2300대로 다시 와버렸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3천억을 팔고 외국인이 1000억 정도 이렇게 팔면서 양 그 매수 매매 주체가 이렇게 다 팔았습니다.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꽤 많이 빠졌어요. 네, 다우가 1.4%, 나스닥이 1.9% 이렇게 빠졌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근데 그동안 올라온 것들이 이제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고 해도 여전히 뭐 다우가 거의 34,000선에 가깝고요. S&P도 4천에서 살짝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참 우리나라 이 코스피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를 때 같이 못 오르고 빠질 때는 이렇게 같이 빠져버립니다.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를 봐도 이렇게 플러스가 났거든요. 네, 니케이도 플러스고 또 유럽 증시도 요새 보면 강해요. 유럽도 어제 이제 0.5%밖에 안 빠졌었고요. 지금 중국 증시도 0.1% 이렇게 빠지는데 그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많이 약합니다. 보면 그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는 이거죠.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56.5가 나오면서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이게 지금 어, 예상이 거의 한 53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54대였고요. 근데 56이 나와버리면서 미국의 이 서비스업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좋은 뉴스가 그러니까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증시에는 지금 악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유가 지금 증시를 가장 지금 주도하는 그런 지금 키워드는 물가죠, 물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물가가 이게 쉽게 잡히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서비스업 물가,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진짜 지금 쉽게 안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연준이 그러면 계속해서 긴축을 오랫동안 할 거고, 그리고 금리 수준이 또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채권 시장은 또 약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도 3.5%대고요. 우리나라 10년물도 3.5%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지금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지금 채권에서 봤을 때, 채권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인플레가 그렇게 이게 지속될 것 같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나 지금 주식 시장이 상당히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누가 맞는지 이게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답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12월 14일이죠. 그때 이제 어,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때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많이 빠지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빠지지 않는지 뭐 그런 거를 보고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어제 장은 그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시장이 부담을 느끼게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세계 이런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악재는 아주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폭이 컸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더욱 이런 상황에 대응이 안 돼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기업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면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용 절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진을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다 깎아먹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순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 줄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 정도 빠졌어도 PER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매력적이지 않죠. 지금 PER이 거의 11배, 11배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계속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금투세도 계속 올해 내내 지금 짓누르고 있고요. 좀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를 바라야 될 텐데, 네. 일단은 뭐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8% 이렇게 빠지면서 역시 지수보다 많이 빠졌고요. 결국에는 이제 6만 원대를 깨버리고 이렇게 다시 5만 9천 원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표 주식이고 가장 주주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삼성전자가 계속 약하기 때문에 참 지금 증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늘 0.5% 빠져서 그래도 지수보다는 좀 덜 빠졌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1.4% 빠졌습니다. 현대차가 0.9%, 기아차가 0.7% 빠지면서 지수보다는 조금 선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좀 올랐던 뭐 LG 생활건강이라던가 아모레퍼시픽이 3%대로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상승을 좀 많이 반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네요. 역시 1% 가량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네, 거의 상승 종목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128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급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1320원대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 너무 좀 급하게 하락한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이 1280원대까지 이렇게 가면서 하락도 참 무섭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 그 하락 속도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1320원대까지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참 그 이제 12월 달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성과들이 각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참 우리나라 올해 경제가 정말 안 좋습니다. 보면 올해 이제 다우가 6%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유럽이 최근에 굉장히 만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7%대 올해 하락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일본 경제가 올해 꽤 좋았죠. 그래서 일본이 3%대 이렇게 하락이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 19%대 하락입니다. 뭐 좀 더 다른 나라 증시를 봐봐도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가 이제 보이는데요. 올해 사실 제일 좋았던 증시는 인도 증시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7% 올랐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2% 올라서 영국도 올해 플러스가 났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올해 우리나라랑 같이 안 좋았었는데 독일도 최근에 많이 이렇게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9%대 하락입니다. 우리랑 독일이랑 거의 비슷하게 빠졌었는데 우리는 거의 회복을 못하고 독일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제일 많이 빠진 증시가 러시아 증시죠. 러시아 증시가 이제 마이너스 30% 이렇게 됐는데 거의 러시아 증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19%가 넘으니까요. 네. 올해 뭐 타이완 증시도 19% 빠졌는데 타이완 증시는 워낙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년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타이완 증시 같은 경우는 26%가 올라 있거든요.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3년 기준으로 봐도 14% 올라 있는 거라서 네, 역시 대만 증시보다도 이렇게 안 좋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성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반전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